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해외 최대 토론 사이트 쿠오라에 한 질문글이 몇 년째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였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뭐니뭐니 해도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15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의 지하철이 정말 그리워요. 지하철과 기차는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죠. 저는 정말 미국의 도시들이 한국처럼 지하철을 갖추었으면 하고 바라요. 초고속 기차도 잊지 마세요. 오, 맞아요. KTX를 언급하는 걸 잊었네요. 그것도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지역별 지하철이 생긴다면 정말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미국의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은 진짜 끔찍하죠. 이건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것과 개개인의 안전이요. 저는 미국에 비해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해본 것 중 최고입니다. 만약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말하면 그들이 믿지 못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이 1등에 해당하는 게 몇 부문이나 되는지 숫자를 읽겠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갑니다. 즉 완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라며 무척 뛰어난 시스템을 갖춘 동시에 지옥철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 뜻밖의 재미있는 점은 차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운전 스킬과 주차 스킬, 그리고 유독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다는 특징들이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왔던 제 누나에게 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엄청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좁은 길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낼 수 있다는 건지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버스, 택시, 한국인들이 운전하는 개인차를 타면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도 지키면서요. 하지만 오게티가 있다면 서울에는 신호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즉 빨간불을 만나면 자주 멈춰야 해서 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한국에서는 차에 파란 스폰지가 달려있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명백하게 이 스폰지는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 파란 스폰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미스테리한 파란 스폰지에 대해 왜 한국인들은 그들의 차에 파란 스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일까? 라는 글들까지 있다고 하네요. 또 차에 대한 것인데 한국인들은 후면 주차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후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코스트코에서도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죠. 이러면 장본 물건을 트렁크에 어떻게 넣는 거야? 그러고 제가 본 것은 차들이 주차된 뒤에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이길로 카트를 밀고 와서 트렁크에 식료품들을 넣을 수 있고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요. 정말 똑똑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밖의 것들에 진심인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재활용에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땅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면 아마 학교에서도 쓰레기를 잘 분류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받은 만큼 다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죠. 그들은 쓰레기 관리에 정말 진지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임의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지어 쓰레기 놓는 공간에 CCTV가 있기도 하죠. 라며 재활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함께 등산, 야구, 커피, PC방, 하루 3번 꼼꼼한 양치, 술에 진심인 면 등이 나왔습니다. 또 등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고 대중적이에요. 매 주말마다 모든 등산로가 꽉 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등산 갈 때도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등산복을 살 수 있는 매장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의 자연경관을 직접 보고 놀라웠다는 경험담도 언급되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 중 언급되지 않은 걸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나라 어디서든 보인다는 거예요. 땅의 70%가 산이고 반도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크고 작은 산들과 강, 바다, 해안가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어디서든 볼 수 있죠.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정말 안전한 나라,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인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야구에 미쳐있고 열정적인지, 음식이 얼마나 매운지, 저는 심지어 멕시코 사람입니다.
홍대에서 볼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인디락 음악과 문화적인 광경들, 러시아와의 지하철이 얼마나 미친 듯이 꽉 차는지, 여름엔 얼마나 더운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커피숍과 PC방의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버렸죠. 서울에 1년 살아본 중국인으로서 저는 직접 오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는 한국인들이 매번 밥을 먹고 나면 늘 이를 닦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보통 하루의 시작과 끝 2번만 닦는데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인들, 특히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어딜 가든 칫솔과 치약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술 마시는 문화가 이렇게 대중적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된 것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 술 마시는 걸 즐긴다는 것이죠.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늘 밤새 술 드신 듯한 어른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음식 이야기도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음식만 생각해도 한국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떤 레스토랑이든 사이드 디시가 공짜 리필이라는 거, 그리고 반찬에 대한 문화, 그 밖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직접 겪고 무척 놀라는 것으로 단골 손님인 안전한 사회와 기술 발전, 현대적인 면모도 다수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이 또 유명한 것으로는 사회적 안전이 있죠. 여러분은 소매치기나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도둑이 없기 때문이죠. 늘 잃어버린 것은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2주를 보냈어요. 여성 여행자이고 가족 없이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안전을 무척 걱정하셨지만 머무는 동안 혼자 다니는 여성 여행자에게도 무척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휴대폰 언어 변환기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상대방에게 무척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면서도 기꺼이 길을 알려주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해줍니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은 여러분 얼굴에 어떤 특징이 마음에 든다면 공개적으로 매력있다고 칭찬해줄 거예요. 정말 다시 한국에 가고 싶네요. 조만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똑같이 느껴요. 정말 안전합니다. 늘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것이죠. 한국은 서구권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4G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전국의 한국인들이 사용합니다. 테크놀로지는 당신의 한국살이에 필요한 것을 뭐든 제공합니다. 인생을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죠. 섬세한 테크놀로지가 한국에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현대 건축은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서울처럼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를 찾을 수 없죠.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현대적 건축물은 그냥 구려요. 한국의 몇몇 부분에서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른 10년 동안 열쇠 없이 사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유일한 열쇠는 제 침실 상단 서랍에 있는 열쇠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역시 즉시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곧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입금도 인출도 뭐든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서면 작업이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등도 움직임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죠. 현관문은 모두 디지털, 전자식입니다. 인터넷 최고죠. 한편 한국의 에버랜드에 대해 무척 신세계라며 디즈니랜드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것도 뜻밖이었는데요. 한국 테마파크 에버랜드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친 듯한 줄과 어지러운 군중이 없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파리 공원과 수중동물이 공원을 나란히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물대포에서 물을 뿌려주는 큰 아트리움도 있고요. 모두가 수상게임과 춤에 초대되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가판대도 있어요. 에버랜드에 방문한 후로 다시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에버랜드는 진짜 대박이에요. 제 딸이 6살이었을 때 저는 한국에 출장차 갈 일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갔어요. 미팅이 끝나고 애를 에버랜드에 데려갔죠. 거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놀이기구뿐 아니라 아름답고 평화로운 보테니컬 정원이 있었고 넓게 펼쳐진 꽃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며 더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와,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네요. 이제 한국은 제가 방문하고 싶은 나라 리스트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 이야기는 정말 놀랍게만 들리네요. 한국의 모든 면들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반 정도는 K-팝 콘서트에서 당장이라도 공연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 위시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다시 여행할 수 있게 되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저는 이 독창적인 사회와 문화에 빠져들어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꼭 와서 직접 보세요.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어디든 직접 가보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언택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직접 피부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기에 길었던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해외 네츠분들도 위시리스트대로 한국에 방문하고 우리들도 해외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